1989년 11월의 새벽, 동베를린 쪽 콘크리트 벽면은 아직 차갑고 젖어 있었다. 벽 아랫부분 균열 사이로 자란 잡초에 하얀 서리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다. 모직 코트를 입은 여성이 빵 봉지를 들고 자갈길 위를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구경빵집의 호밀빵 덤이 위로 오븐에서 흘러나온 하얀 수증기가 천장에 닿았다. 범랑 컵에 담긴 블랙커피 옆에 접힌 신문 한 장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체크포인트 찰리의 오전 교대 시각, 2명의 경비병이 부스 앞에 굳은 자세로 서 있었다. 금속 책상 위에 잉크패드 옆에 반쯤 채워진 통과 기록부가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여권 용지 위로 번지는 잉크 자국이 섬유 사이에 스며들며 붉은 테두리를 만들었다. 검문소 복도에 줄 선 시민들의 발치에 가방과 서류 봉투가 바닥에 내려놓여 있었다. 금속 카운터 위에 놓인 가죽 장갑 옆으로 접힌 통행 서류 한 장이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다. 선반 위 트랜지스터 라디오의 주파수 표시 등이 뉴스 채널에 맞춰 주황빛으로 켜져 있었다. 복도 탁자 위에 검은 다이얼 전화기 수화기가 살짝 기울어진 채 걸려 있지 않았다. 라디오 스피커 1000만기 방송 음성의 파동에 맞춰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베를린 거실에서 한 남자가 텔레비전 뉴스 화면 쪽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동베를린 전화 교환실의 케이블 잭 패널 위에 교환원의 헤드셋이 그대로 걸쳐져 있었다. 장벽과 평행한 동베를린 골목에 자전거 한 대가 건물 벽에 기댄 채 세워져 있었다. 두 벽 사이의 죽음의 지대, 고르게 고른 자갈 표면에는 발자국 하나 찍혀 있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가자 자갈 한 알이 고른 표면 위에서 조용히 몇 밀리미터 밀려났다. 밤이 되자 한 아파트 창문 너머로 망사 커튼 뒤에 선 사람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낡은 마루 위 문틈 사이로 독일어 필기체가 적힌 쪽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관청 책상 위에 쌓인 출국 비자 신청서 더미에 붉은 거절 도장이 찍혀 있었다. 동독 관청 대기실의 나무 벤치 위에 번호표 뽑는 기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서랍 안에 늘어선 고무 도장들의 가장자리에 굳어버린 잉크 자국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번호표 한 장이 기계 입구에서 빠져나와 관청 바닥 위로 천천히 떨어져 내렸다. 동베를린 관청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등을 보이며 리놀륨 바닥 위를 걸어가고 있었다. 동베를린 뉴스룸의 텔레타이프 기계가 길게 뽑아낸 종이띠가 바닥에 말려 쌓였다. 슈타지 장교의 책상 위 반쯤 마신 차, 잔 옆에 수화기가 뒤집어진 차에 놓여 있었다. 동베를린 공장 휴게실 게시판에 손으로 쓴 공지문이 비뚤어진 채 핀으로 꽂혀 있었다. 텔레타이프 종이가 바닥 위로 풀리며 인쇄된 글자들이 한 줄씩 빛 아래 드러났다. 밤 11시에 동베를린 거리 모퉁이, 가로등 불빛이 젖은 자갈 위에 노란 원을 만들었다. 동베를린 기자회견장 앞줄에 놓인 마이크들이 형광등 빛 아래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한 기자의 손이 노트 위에 속기 부호를 빠르게 눌렀으며 종이에 자국을 남겼다. 기자회견장 뒤편의 삼각대 위 카메라에 빨간 녹화 표시 등이 조용히 켜져 있었다. 발표자의 목소리가 마이크에 닿는 순간 스탠드 금속 봉기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장 한 기자의 손이 노트 위에서 멈추었고 펜 끝이 종이에 닿은 차에 굳어 있었다. 서베를린 주방 창틀 위 라디오가 방송을 내보내는 동안 여성은 행주를 손에 쥔 차에 서 있었다. 서베를린 술집에서 손님들이 벽에 걸린 텔레비전 쪽으로 일제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동베를린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라디오 스피커에 귀를 바짝 대고 몸을 숙이고 있었다. 주파수 바늘이 잡은 구간을 지나 선명한 방송 신호 위치에 정확히 멈추어 섰다. 동베를린 복도에서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지만 코트 거리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밤 9시 동베를린 거리에서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으며 차가운 공기에 입김을 내뿜었다. 동베를린 아파트 현관에서 한 여성이 코트를 서둘러 걸치며 핸드백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동베를린 전차 정류장에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고 전차 전조등이 어둠을 갈랐다. 젖은 자갈 위를 걷는 여러 쌍의 신발이
무릉덩이의 가로등 빛을 흔들며 지나갔다. 보른홀머 거리 검문소 외부에 군중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투광등이 장면을 환하게 비췄다. 보른홀머 거리 검문소 앞에 군중이 밀려들며 투광등 빔이 밤 공기를 가로질러 교차했다. 헬멧 아래 경비병의 눈이 군중을 훑고 있었고 투광등 빛이 바이저에 하얗게 반사되었다. 검문소 부스 안에서 경비병의 전화 수화기를 귀에 바짝 대고 코드를 팽팽하게 당겼다. 검문소 차단봉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균형추가 반대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차단봉이 올라가자 군중이 앞으로 밀려들며 첫 번째 사람들이 검문소 선을 넘어섰다.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 위로 기어오르며 둥근 콘크리트 모서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장벽 꼭대기를 잡은 두 손의 손가락에 콘크리트 먼지가 묻어있고 관절이 하얗게 굳었다. 장벽 꼭대기에 선 사람들의 실루엣 너머로 서베를린의 야경이 멀리 펼쳐져 있었다. 장벽을 오르는 손이 콘크리트 가루를 떨어뜨렸고 그 입자들이 투광등 빛 속에서 내렸다. 서베를린 쪽 장벽 아래에 모인 군중이 위에 선 사람들을 향해 팔을 뻗어 올리고 있었다. 자정에 인발리된 거리 검문소를 통해 사람들이 줄지어 걸어 나오고 경비병들이 비켜섰다. 자정의 경비 부스 안 책상 위에 펼쳐진 기록부와 반쯤 남은 커피 잔이 그대로 있었다. 자정의 체크포인트 찰리 부스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경비병은 이미 자리를 비웠다. 열린 부스 문으로 들어온 찬바람이 기록부 페이지를 넘기며 손글씨 항목들을 스쳐 지났다. 클리닉의 다리 위를 건너는 군중의 발소리가 다리 조명이 비친 검은 수면 위로 퍼졌다. 새벽의 보른홀머 거리 검문소, 올라간 차단봉 아래 바닥에 목도리와 장갑이 흩어져 있었다. 장벽 근처 자갈 위에 가죽 구두 한 짝이 옆으로 넘어져 있었고 주변에 서리가 맺혔다. 검문소 근처 젖은 포장도로 위에 동독 신분증 한 장이 앞면을 위로하고 버려져 있었다. 장벽 아래 젖은 자갈에서 아침 안개가 피어올라 콘크리트 표면을 따라 천천히 흘러올랐다. 빈 검문소 부스 옆 바닥에 경비병의 헬멧이 턱끈이 풀린 채 내려놓여 있었다. 11월 10일 새벽 6시 동베를린 거리는 거의 비어 있었고 낮은 햇빛이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서베를린 카페 주인이 셔터를 올리며 평소와 다른 거리의 인파를 바라보고 있었다. 동베를린 아파트 문이 활짝 열린 채 있었고 문지방에 아이의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다. 아파트 문이 아침 바람에 천천히 열리자 코트 거리가 흔들리며 바닥에 빛 조각이 움직였다. 서베를린 은행 앞에 환영 지원금을 받으려는 동독 시민들의 줄이 새벽부터 이어졌다. 11월 10일 낮에 서쪽 장벽면에 그래피티 위로 새로운 정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장벽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 주변에 철근이 드러나고 페인트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한 사람의 손 위에 놓인 장벽 콘크리트 조각은 한쪽이 채색되고 반대쪽은 회색 속살이었다. 망치가 장벽 표면에 내리쳐질 때마다 콘크리트 파편이 슬로모션으로 사방에 흩어졌다. 동쪽을 향한 장벽면은 그래피티 없이 회색이었고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균열이 내려갔다. 서베를린 신문사 암실에서 현상액 트레이 위로 사진 이미지가 붉은 안전등 아래 떠올랐다. 11월 9일 밤 촬영된 컨택트 시트를 루페로 들여다보니 관호출된 프레임들이 섞여 있었다. 암실 카운터 위에 35mm 필름 캐니스터 뚜껑이 열려 있었고 네거티브 필름이 흘러나와 있었다. 현상 트레이 안에서 인화지가 흰색에서 회색으로 변하며 장벽에 윤곽이 서서히 나타났다. 서베를린 사진 편집자의 라이트박스 위에 슬라이드 필름이 늘어섰고 선택 표시가 그어졌다. 통일 이후 베를린 기록 보관소에서 연구자가 서류 캐비닛에서 폴더를 꺼내고 있었다. 1989년 11월 9일 전화통화 녹취록이 누렇게 변색된 채 연구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슈타지 감시 파일의 표지에 사진이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여백의 손글씨가 가득했다. 기록 파일의 페이지가 한 장씩 넘어가며 타이핑된 문서와 손글씨 메모가 차례로 지나갔다.
연구자의 연필 끝이 문서의 특정 한 줄을 가리켰고 주변 텍스트는 초점 밖에서 흐렸다. 박물관에 보존된 장벽 구간의 서쪽 면은 채색되어 있었고 동쪽 면은 회색 그대로였다. 전시 케이스 안에 장벽 콘크리트 조각과 통행증, 경비 폐지가 검은 벨벳 위에 놓여 있었다.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의 벽화 앞에 한 관람객이 거리를 두고 서서 표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벽면에서 페인트가 조금씩 벗겨지며 그 아래 색층들이 드러났다. 베를린 거리 바닥에 박힌 이중 자갈줄이 장벽이 있던 자리를 따라 멀리까지 이어졌다. 베를린 상공에서 보면 장벽이 있던 자리가 도시 조직 사이의 봉합선처럼 여전히 보였다. 장벽이 있던 자리에 생긴 자전거 도로를 사람들이 아래를 보지 않고 그냥 걸어서 지났다. 장벽에 붙어있던 아파트 건물의 그쪽 면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이 벽만 남아 있었다. 태양이 이동하자 이중 자갈선 위로 그림자가 천천히 지나가며 돌들이 빛을 받았다 잃었다. 베를린 교실에서 교사가 장벽이 있던 자리를 지도 위에서 가리키자 학생들이 지도를 보았다. 베를린 벼룩시장 노점에서 장벽 조각이 손으로 쓴 태그를 달고 비닐봉지에 담겨 팔리고 있었다. 가정집 선반 위에 장벽 조각이 가족 사진과 통행 도장이 찍힌 카드 옆에 함께 놓여 있었다. 낡은 가죽 지갑 안에 1989년 통행증이 접힌 차에 들어있었고 종이는 오래 만져 부드러웠다. 1989년 통행증이 탁자 위에서 천천히 펼쳐지자 접힌 자국이 빛을 받으며 세월을 드러냈다. 황혼의 베를린 추모지에서 장벽에서 숨진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십자가들이 빛을 발했다. 1990년 상공에서 찍힌 죽음의 지대는 자갈이 흐트러지고 군데군데 잡초가 자라고 있었다. 비워진 감시탑 내부에 의자가 넘어져 있었고 깨진 창으로 들어온 차가운 빛이 바닥을 비췄다. 1990년 크레인이 장벽 슬래브를 공중으로 들어올리자 먼지가 피어오르고 군중이 지켜보았다. 크레인에 매달린 장벽 슬래브가 천천히 돌아가며 채색된 앞면과 회색 뒷면이 번갈아 나타났다. 오늘의 베를린 거리에서 이중 자갈선은 낙엽 아래 거의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